소리가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TV 비사모 리포터 양성교육 두 번째 시간 시작했고요. 자,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방식을 처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죠? 저희가 이제 많이 접해보지 않은 방식이라서 조금 서투를 수는 있는데, 이게 진행하다 보면 들으시는 분들도 좀 적응이 되실 거고, 진행하는 저희들도 조금 더 숙달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조금 더 숙지 잘해서 다음에는 제 시간에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리포터 양성교육 시작하도록 할게요. 마을의 어제를 기록하고 오늘을 바라보며 내일을 꿈꾸는 마을 미디어. 마을 미디어는 변화하는 마을의 풍경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고 마을의 숨겨진 장소를 찾아가 마을의 모습을 기록하며 우리 마을의 이슈를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마을의 소식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곧 마을의 목소리가 됩니다. 마을 미디어를 통한 마을의 변화.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을 미디어는 주민들이 소유하고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운영한다기보다는 어쨌든 방송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야기보다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연예인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나 또는 큰 사건 사고들 중심으로 얘기가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 마을 이야기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그 방송국 자체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느낌이 큰 거지 우리들이 만든 우리들의 방송이다라는 느낌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거죠. 근데 마을 미디어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방송이라는 느낌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소유하고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미디어가 마을 미디어고, 그리고 그 마을 미디어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신문을 통해서, 마을 신문을 통해서 또는 마을의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 또 성북TV 같이 우리 지역에 있는 TV를 통해서 또는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잡지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이웃의 이야기, 내 옆집에 사는 누구, 또는 우리 뒷집에 사는 누구의 이야기, 그렇게 가까이 있는 나의 주변에 있는 그 우리 마을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마을의 목소리를 담는 게 마을 미디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제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만들어야죠. 그냥 뭐 내가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담는다고 해서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한 컷, 또는 우리 집에 올라가는 슈퍼 앞에서 한 컷, 또는 우리 집 대문 앞에서 한 컷 찍어서 영상을 붙여서 만든다고 해서 동영상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동영상은 되지만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미디어는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거든요.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로 서로 소통하는 것처럼 영상을 가지고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디어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미디어에 내가 담고자 하는 내용이 없다면 그 영상을 보는 누군가도 아무런 느낌 없이 그 영상을 저게 도대체 뭐야?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단한 영상을 만들더라도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을 관련된 어떤 제작을 할 때 그럼 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이 영상에 담을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오늘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시면 그걸 좀 기획 과정으로 같이 만들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마을의 이슈를 찾는다면, 그래서 그 이슈를 찾아가지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우리의 이야기의 공론장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에 이제 밤에 다니다 보니까 어느 가로등이 꺼졌어. 꺼졌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안 고쳐줘요. 구청에다 계속 얘기를 하고 해도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마을 신문이나 아니면 우리가 리포터가 돼가지고 취재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우리 동네에 가로등이 꺼진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고쳐주지 않는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을 영상이나 기사나 잡지에 실어서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런 공론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또는
저희가 몇 년 전에 이제 여기 성북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영화제에 출품되고 대상 받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그 가로수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베어져 버려가지고 도로에 있는 가로수들이 그 가로수가 베어진 그 상황을 주민들이 공론화하는 그런 장면들을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영화제에 내가 대상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갑자기 베어진 가로수가 어느 날 내가 굉장히 좋아하던 가로수였어요. 버스정장 옆에 있는 가로수가.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가로수가 없어졌어요. 이럴 수가 있냐고요. 내가 너무 좋아하던 나무인데. 이제 이렇게 내가 이 마을에 살면서 좋아하고 아끼고 관심 가졌던 어떤 것들이 한순간에 싹 없어져 버린다던가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마을의 문제들을 마을 주민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거죠. 한 예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대한미디어 우리가 이제 그 주류 미디어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신사 방송 뭐 3사 방송사를 포함해서 요즘에는 케이블 TV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는 우리 이야기가 세상으로 나가기가 너무 힘든 구조죠. 지금은 힘든 구조고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잘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미디어를 가지고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고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마을 미디어가 계속 활성화가 된다면 요즘에는 1인 가구들도 많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에 혼자 있는 사람들 또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굉장히 지겨워. 나는 뭔가 하고 싶어. 이 마을에서 살면서.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은 고민을 같이 나누고 같이 뭔가를 개선해내고 같이 뭔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네트워크 매개체로서도 마을 미디어가 굉장히 잘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요즘처럼 굉장히 지금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점 같은 경우에도 우리 마을에서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방송 매체가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우리 가까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빨리빨리 전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방송사들도 직접 이렇게 너무 수혜 지역에 너무 광범위하고 직접 취재를 못 나가니까 시민들한테 제보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보를 보내주면 그거를 채택해갖고 방송에 내보내기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성북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변해가는 마을을 기록할 수 있어요. 우리 손으로 직접 기록해서 그 다음에 이런 변화들을 이야기하고 마을 주민들과 이런 이야기 나눈 것들을 같이 공론화하는 그런 장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마을 미디어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나는 뭐 리포터가 돼서 뭘 해보겠어. 아니면 나는 잡지를 만들어 보겠어. 아니면 나는 뭘 해보겠어.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그래야 거기에 맞는 어떤 방식을 저희가 이제 의논해가지고 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려고 해요. 저희가 만약에 콘텐츠를 만든다면 우리가 이제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TV에서도 우리가 안방극장이라고 하는 TV에서 우리가 만든 이야기를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보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거의 남의 이야기만 계속 듣죠. 남의 이야기 듣고 남의 이야기 보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나의 이야기를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 또는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만든 이제 콘텐츠가 이후에 어떻게 활용될 건지 아까 저희가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의 유튜브 채널을 봤던 것처럼 거기 보면 서울 지역 전 지역에 있는 마을 미디어 제작하신 분들의 영상들이 거기 다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는 그 안에서 이제 지역별로 또 나눠져 있잖아요. 저희는 성북이고 저쪽에 가면 노원이 있고 저쪽에 가면 성동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나눠져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각자의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플랫폼에 자기들의 이야기를 계속 업로드해요. 그리고 팟빵이라고 해서 라디오 제작하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라디오의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팟빵 같은데 라디오 프로그램이 다 업로드가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어느 동네 이야기를 다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홈페이지를 만든 지역도 많이 있으세요.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결과물들을 업로드해 놓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서 영화제에 내거나 또는 저희 신문이나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에 배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영상물들은 성북마을TV에서 심사를 거쳐서 제출을 하시면 방송이 나갈 수 있고요. 마을TV에 방송이 나갈 수 있고 소정의 방송료도 채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좀 이렇게 비사모에서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마을 사업으로 참여하셔가지고 활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어요. 최신 영상 해가지고 여기 마을 성북TV에서 만들어진 영상이나 여기 마을에서 만들어진 영상 소식들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정보들을 올려놓고 공유를 하는데, 여기도 보면 성북마을TV도 페이스북하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마을 스튜디오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이렇게 업로드를 해놨죠. 활동들을 이렇게 업로드를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 방송 스튜디오 해가지고 정보들이 많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우리 비싼모 다큐 세상에서 올린 영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만든 것도 있고요. 여기 아까 성북마을 뉴스 최근에 올린 거, 5일 전에 올린 뉴스 잠깐을 보면 이분이 이제 리포터로, 아나운서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죠. 앵커로. 성북마을 뉴스 앵커이신데 너무 발음도 정확하고 좋으시고 내용도 잘 만드셨더라고요. 짧고 굵게 내용을 잘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뭔가 마을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을 채택할 건지 한번 결정을 하셔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갈 영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진 영상도 마찬가지로 미디어로서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떻게 제작할지, 효과적인 제작 방식은 뭔지를 오늘 결정을 하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는, 내가 마을의 소식을 또는 마을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할 때 나는 이런 방식을 이용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싶다라는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지금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든 콘텐츠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콘텐츠를 누가 보겠어? 내가 뭐 이렇게 만들어서 비싼 거 올린다고 몇 사람이나 보겠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콘텐츠에 대한 그 영향력을 가끔은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만든 콘텐츠 또는 내가 만든 뉴스가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거를 믿고 작업하셔야 돼요. 그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첫날에 가짜 뉴스나 가짜 미디어 같은 것들을 점검을 해봤던 게 그런 거죠. 이게 나는 그냥 간단하게 내가 뭐 대충 알았던 얘기, 누군가에 전달받은 얘기를 누군가에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증명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은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또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콘텐츠를 개발할 때는 내가 만든 콘텐츠는 누가 반드시 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드셔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어떤 소식을 전할 때 내가 인터넷에서 분명히 저번에 찾아봤는데, 인터넷에 누가 글을 올렸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너에게 전달하는 거야. 당신에게 알려주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인터넷에 내가 봤던 글을 올린 사람은 정확한 정보를 알고 거기에 올렸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인터넷에다가 SNS에 올리는 정보나 영상 같은 것들을 100% 확인하고 100% 정확한 정보만 올리면은 세상이 힘들어질 상황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제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 이런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내가 B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확인해보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그냥 A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B한테 전달을 한단 말이죠. 내가. 확실하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는 것들을.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정보인데 믿을만 하겠지. 그냥 내가 갖다 쓰자. 라고 그냥 갖다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아래에 있는 글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는 사람이 알려준 정보야. 그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건 맞는 정보야. 라고
하면서 내가 뭔가 내가 만들려고 하는 콘텐츠에 그 정보를 삽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뭔가 내가 공신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나도 직접 더 확인해 보고 더 정확한 정보를 내가 만들려고 하는 콘텐츠에 담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는 지식 채널 2에 올라와 있는 영상, 제가 이제 다른 교육에서도 많이 쓰는 영상인데, 이게 영상에서 지금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240번 버스에 탔던 어린아이가 엄마와 같이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 내렸어요. 아이 혼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오보가 나간 거죠. 엄청난 속도로 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오보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앞에서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공유하는 거죠. 이게 공유 표시잖아요. 사람들이 공유를 한 거거든요. SNS, 블로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다 공유를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공유를 했냐면 이렇게 공유했죠. 저 버스 기사가 사이코패스야. 진짜 미친 XX 소름 끼쳐.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해? 기사 꼭 처벌받아야 돼. 라는 식으로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이가 내렸고 엄마가 문을 두드리면서 아이가 혼자 내렸어요. 저 좀 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고 출발했대요. 그러니 얼마나 미쳤다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공유를 했어요. 자, 10일 오전에 그 기사가 16,000건이 퍼졌어요. 한꺼번에. 1시간 만에. 짧은 시간 만에.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비난글이 16,000건이었고 5,800건이 트윗,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달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기사를 받아서 저 사람에게 전달하고 저 사람에게 또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공유가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일보에서 통계를 낸 건데 1,800여 개의 블로그에 게시가 다 됐어요. 그 기사가. 240번 기사님 딸이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이게 사실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자, 여기 있죠. 엄마가 소리를 막 질러요. 자, 이렇게. 이 버스가 2차선에서 이제 엄마가 아이가 내린 거를 실시간으로 알았으면 엄마가 따라 내렸겠죠. 근데 아이가 내린 걸 몰랐던 거잖아요, 엄마도. 그래가지고 2차선에서 이제 차가 이제 달리고 있는 중간에 엄마가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차가 전체가 8차선인 도로에서 버스가 2차선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중간에 그런 버스를 세워서 엄마를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엄마도 위험하고 그 도로에 있는 다른 차들도 쌩쌩 달리는 다 위험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안전하게 다음 정류소에서 빨리 내려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엄마는 굉장히 불안했겠죠. 권유를 했지만 엄마는 당연히 불안했겠지. 아이가 먼저 내렸으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사님이 한 말이 잘못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로 기사님이 했던 얘기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적어서 올린 글이 상당히 달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기사님이 거의 뭐 난리가 났었어요, 이날.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실질적으로 CCTV가 나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가 내렸고 4살이 아니라 7살이었대요. 그 4살과 7살은 차이가 크죠. 버스는 이미 출발했고 엄마는 이제 요청을 무시했다라고 했는데 이미 8차선 도로에 들어선 다음에 내려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님은 지금 당장은 세우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었을까요? 처음에 글을 올린 사람이 나중에 사과의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미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240번 기사님은 거의 진짜 나쁜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근데 이거를 그 많은 16,000건이라는 글이 실렸고 1,800개가 뭐 트윗이 됐고 뭐 이런 식으로 8,500개가 트윗이 됐고 1,800개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그 기사들이 언제 다 수정이 되고 됐겠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왜곡된 정보들이 퍼져나갔던 거죠. 검증받지 않은 기사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퍼져나갔는데 이거를 웃긴 거는 방송사에서도 뉴스로 내보냈다는 거죠.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 그 글만 듣고 믿고. 그래서 이렇게 뉴스들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냐. 인터넷에 떠도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들어진 영상도 마찬가지로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인터넷에 올라가 있을 때 누군가는 내가 올린 정보를 100% 믿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올리셔야 돼요. 내 의견이 어쨌든 담길 수밖에 없잖아요. 영상을 제가 만들 때 그 영상에 담으려고 하는 내용이 실은 내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개인적인 의견이 예를 들어서 가짜라거나 거짓말이라거나 아니면은 너무 억지를 부렸다거나 했을 때는 그 영상을 보는 사람은 내가 억지 부리고 어쨌든 내 개인적인 생각들을 진실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제작에 나서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가짜뉴스를 구별하는 방법이 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필요해요. 이거를 내가 어떤 기사를 보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려면 알고리즘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기사가 처음에 어떻게 나왔고 어디에서 출처가 됐고 이런 것들을 다 찾아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기사와 실제 처음에 나왔던 그 기사를 비교해가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실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힘들죠. 그렇지만 내가 뭔가 이런 공신력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작 방식. 자,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만드실래요? 뭐 영상인데 뭐 내가 뭐 대충 몇 컷 찍어서 붙여서 편집해갖고 올리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제작이 힘드니까. 자, 유튜브에는 다른 사람들 보니까 진짜 허접한 영상도 많이 올렸더라. 그냥 막 찍어서 올렸더라. 아무나 다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대충 찍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는데 뭐 당신이 무슨 편견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지. 내가 만드는 영상은 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자, 그렇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영상도 하나의 언어고 소통의 구조인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이미지가 보여지고 내 이미지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내가 만든 영상도 하나의 언어거든요. 이 언어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당연히 생각하면서 만들어야죠. 나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우리 마을에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주제를 담은 영상을 만들 건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성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우리 마을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건지.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누구에게, 내가 만든 영상은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이걸 만들려고 하는지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나는 이 영상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만들어? 이런 거 있어요. 여기 성북TV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시키면 돈을 줘요. 그렇잖아요? 방송료를 준단 말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큰 방송사처럼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마을에서 취미 삼아 이렇게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을 찍어갖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더니, 방송료를 주네? 그럼 난 용돈벌이라도 해서 내가 방송료를 받겠어. 그래서 내가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담겠어.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만들 것인가? 또는 나는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공론화 시켜가지고 우리 마을에 이제 쓰레기를 사람들이 많이 버리는데 이 쓰레기 버리는 거 좀 개선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게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만들고 싶은지, 이거를 누구와 함께 보고 싶은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면서 영상을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